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책을 소개하는 책다움입니다. 어느덧 9월의 끝자락이 되었어요. 지금 한국은 추석 연휴라고 들었는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고 계시길 바라며 오늘의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좋아하는 심리학 도서나 경영서 혹은 자기 개발서들과는 꽤 다르다고 할까요? 제목을 보았을 때와 책의 초반부를 읽었을 때와 책의 후반부를 읽었을 때의 느낌이 확연히 달랐던, 그리고 꽤나 큰 감탄을 자아냈던 도서입니다. 좋아하는 단어들로 쓰여진 제목을 보았을 때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와 인생의 지혜들을 담아낸 책인 줄 알았어요. 또 챕터마다 소개하는 세계적인 예술가와 작품에 대한 해석을 읽어나갈 땐 예술 작품을 공부하기 위한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작가들의 작품에 담겨진 의도와 무엇이 예술가들로 하여금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걸작을 탄생시키게 했는지 설명함과 동시에 곧 삶은 예술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과도 같은 도서였습니다. 우연히 불현듯 찾아온 무언가가 나의 자아를 살펴보게 하고 더 나아가 깊이 탐구하며 삶을 빚어내도록 도움을 주는 책,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소개합니다. 조원재 지음, 김선직 편애니, 다삼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취미 혹은 좋아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대답을 하죠. 여행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낯선 세계에서 약간은 두렵지만 설레고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을 알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세상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얻은 위로와 영감은 여행이 끝나더라도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감상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여행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해진 길이 없지만 스스로 찾아나가는 여행에서 겪는 경험이나 일상에서 내가 겪어나가는 내 삶의 여정이 내일의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도 유사합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면 정답이 무언지 알 수 없어 난해하거나 지루할 때가 많은데요. 정답이 없기에 오히려 작품을 감상하는 보는 이 나름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도서 삶은 예술로 빛난다의 저자는 작품 스스로 정답을 말하지 않기에 작품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그 작품을 보고 있을 때 느끼는 점에 확신을 가지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면 그 작품을 진정으로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신도 스스로 자기 나름의 답을 찾아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죠.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작가와 같이 무엇을 그려낼지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슷하게 대충 어림짐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어느샌가 길을 잃은 자신을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방금 보신 작품, 아무리 미술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한들 모를 수 없는 작품이라 생각돼서 가져와 봤어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이죠. 모나리자를 보고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서 빠르게 알아차리지만 모나리자가 면사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파악하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뛰어난 관찰력의 소유자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숱하게 보았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나리자의 관찰이 아니라 지금껏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아주 또렷하고 생생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심을 다해 보고 듣고 생각하며 느꼈을 그 무언가는 남에게 의미가 부여되고 고유한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바라본 자아상이 멋졌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은 형편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이제서야 제대로 마주했고 무언가를 전심을 다해 탐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는 시작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법률가의 꿈을 꾸며 법대에 갔는데 알고 보니 저는 요리를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요리 실력이 세계적인 요리사 장조지의 실력에 버금갈까요? 공대에 와서 공부하는 게 제 길일 줄 알았는데 저는 장난감을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말한 사람은 결국 디자인 스쿨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모두 다 제 지인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의 당시 그림 실력은 감탄을 자아낼 만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의 시작은 볼품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허접하기 그지없고 이후 다시 꺼내본다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실력이에요. 그러나 허접함을 견뎌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프랑스 대표적 화가 폴 세잔은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단 한 가지 일은 자신이 믿는 바를 증명하는 것이다. 폴 세잔이 현대 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당시 고전주의파 작가들은 아름다운 그림을 중요시했고 뒤쪽에 위치한 물체는 작게, 앞쪽에 위치한 피사체는 그보다 크게 그리는 원근법에 따라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세잔은 달랐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체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더 부각된다고 생각을 지니고 있던 그는 원근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피사체를 담았습니다. 그의 실험적 화법은 당시 인상파주의 작가들에게 형편없는 그림이라 조롱을 받았죠. 실제로 젊은 시절 그의 그림은 대중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볼품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탐구하는 과정으로 생각했던 그 허접함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계속해 나갔고 이후 큐비즘, 입체파죠. 20세기 서양 미술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피카소, 마티스, 앙리 모두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전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탐구하고 성실하게 시시함을 탁월함으로 개발시키는 시간 속에서 알면 좋을 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동물들과는 달리 말도 안 되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이죠. 어떠한 장소에 있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든 자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평범한 것을 평범하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익숙하고 평범해서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일 수 있는 무언가에 예술가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아주 색다른, 같지만 다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주의 화가였던 장 프랑스와 밀레가 활동하던 당시 농업 중심의 사회였던 프랑스에서는 농작의 행위라던가 농부들은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 어떤 화가도 농부들을 예술 작품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밀레는 달랐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진심으로 농부들을 바라보면서 노동의 신성함, 농민이라는 단순하고 소박함을 평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았습니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농부와 농부의 삶에 숨어있을 아름다움을 발견한 밀레는 아이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을 알아버린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모든 일을 즐길 줄 알죠. 밥 먹을 때, 잔디를 밟을 때, 분수대에 물이 솟구쳐 나올 때 거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고 듣고 감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밀레도 그런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그 일말의 번뜩이는 순간을 창조해낸 것이죠. 아이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내 삶의 찰나의 순간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조서 삶은 예술로 빛난다는 결국 우리에게 익숙한 무언가에 내재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법이 예술을 보는 방식과도 닮아 있다는 메시지가 아주 신선하면서도 오묘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바빠 죽겠어 라는 사람들의 푸념은 어쩌면 변명이 아닌 일부 진실일 수 있죠.
하지만 세상사에 내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스스로를 들여다볼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알아채지 못했던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영감들을 잡아내는 예술가처럼 어쩌면 세상이 매 순간순간 선사하고 있을지 모르는 삶이라는 예술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